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SBS 논설위원 서두원입니다.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이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은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 방향이 바람직한지,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생방송 토론에 나와주신 최경환 부총리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YTN, MBN 6개 TV 방송으로 공동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오른쪽부터 토론에 참여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BS 성기명 경제부장입니다. MBN 최은수 경제부장입니다. YTN 오인석 경제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신춘범 경제부장입니다. MBC 허지훈 경제부 차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라 2, 4분기 성장률이 0.6%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 과다라는 축소 균형이 지속되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경제팀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과감한 정책을 3대 분야별로 총망라하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와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규제개혁,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통해 경제를 혁신시켜서 경제 체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새 경제팀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최선을 다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신춘범 경제부장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지난주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성장률도 0.6%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이 내수 부진이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이 정부에서 내놓은 처방이 바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가계 소득을 늘려줘서 이 소비를 늘리고 그 늘어난 소비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 41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그 재정 지출, 그러니까 기금이나 정책 보증을 늘려서 이제 대출을 늘려주면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부총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 단계에서 추경을 편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 규모가 그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규모로는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올리도록 하는 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한창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계획보다도 훨씬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경제 안정적인 성장 궤도 진입을 지원을 하고 또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부 정책 방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총리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초이노믹스란 말도 나오고요. 안 그러면 그 한국식 양적 완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국식 양적 완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에 약 3,900조 원을 풀었고요.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2년 동안 1,320조를 풀겠다고 밝혔는데 부총리가 생각하시는 어떤 한국 경제 정상을 위해서 이 몇 년 동안 어느 정도나 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표출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양적 완화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경제 주체들이 지금 굉장히 그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지금 굉장히 잔뜩 위축돼 있고 또 기업들도 그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쇠퇴하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통화나 또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그런 자금 공급을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 특히 일본하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구조나 지금 재정, 통화 신용 정책 측면에서 여건이 아직은 좀 우리가 나은 편이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는 안 해도 된다 보지만은 그 통화 그다음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또 이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 강화를 동시에 하는 그런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 부총리께서는 국회를 통한 추경 예산 편성 이거는 최대한 피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추경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통과할 때까지는 최소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경 소요되는 그런 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10월 말, 11월 중에는 국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 소요만큼 충분히 그렇게 담아서 예산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YTN 오인석 경제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예, YTN 오인성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주식시장 문제도 있지만 한마디로 가장 큰 게 뭐냐? 그 부총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수 부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이 막대한 그 돈을 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꼽으라면 돈을 써야 될 가계가 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장 뭐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도 많고 여기에 임금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임금은 그만큼 그 성장률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2기 경제팀을 맡으시면서 확장적 재정, 금융, 외환 정책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그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게 노력하겠다.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부가 이런 확장적 재정, 금융, 외환 정책이 일반 경제 주체들한테는 그게 탁 와닿느냐? 약간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가계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당장 와닿는 게 역시 돈값을 떨어뜨리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은행도 어차피 경제 주체 중에 하나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뭐 앞으로 조율을 계속 하시겠지만은 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금리 인하 문제, 초저금리 운영 문제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금리 운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안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은하고 정부 간에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또 며칠 전 있었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당초 12조 원 규모였습니다만은 한 3조 원을 늘려서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양적인 어떤 그런 완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그 상황이 어떤 그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제로 금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그들 나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초저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그 회의제를 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도 그런 인식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인식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한 오 부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어떤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미국은 지금 어떤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올해 들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RB 앨런 의장이 올 가을쯤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타이밍이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다음 달 정도는 아마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금리 문제가 물론 이제 하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4개월째 금리가 동결되는 너무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은 어떤 타이밍이기 때문에 금리를 다음 달 정도에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좀. 예,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고 또 수출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흐름, 특히 미국 경제 흐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해서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내년 또까지는 지속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흐름에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감안한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세간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성기명 경제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이번 새 경제팀에서 밝히셨는데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액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얼마 전에 1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516조나 된다, 뭐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그 대기업들의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 이게 주로 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둘러싸고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곳곳에서 저항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취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저항이 재계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직 장관께서도 국제 흐름과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회 최경환 부총리께서 소속해 계신 그 집권 여당 내에서도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 법이 국회 상정되면은 통과할 수 있겠나 이런 회의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해내실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현재 내수 부지는 가계 소득이 정대가 되지 않고는 이 돌파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또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 요인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기업 결국은 돈을 만드는 데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만들면은 이것을 투자가 됐든 소득이 됐든 임금이 됐든 배당이 됐든 이렇게 가계로 또 경제로 흘러야 경제가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돈이 전혀 흐르지 않는, 돈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쓰지 않고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적정하게 경제 흐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 보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설명을 올리면은, 우선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존 지금까지 쭉 쌓아온 사내 유보금 이거를 과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과거는 불문하고 앞으로 발생할 세전 순익 이걸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고, 또 어떤 또 언론 보도는 이건 뭐 2, 3년 후에 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법이 통과되면은 당장 시행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또 세금 매기면은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를 지금 22%가 재고 세율입니다만은 그거에다가 적정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으면은 적정한 업종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보다 많은 유보를 앞으로 사내 유보를 하게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인세 세율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 부과하게 되면은 24.2%가 되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과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로 설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8월 초에 있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세율과 구체적인 업종별 적용 기준 이런 걸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김용 경제부장 추가 질문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저항들, 그 우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억측성 이런 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납득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접촉해본 국회의원님 대부분은 그 취지에 찬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특히 야당에서도 큰
그 반대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님들 또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또 지원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좀 더 이걸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회를 잘 설득시켜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